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1453년 10월 19일, 잉글랜드는 당시에 자신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서남부의 도시인 보르도를 프랑스에게 뺏겼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보르도를 탈환한 셈이죠. 역사학자는 1337년부터 116년간 지속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이 보르도 전투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년 전쟁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가와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테저넷과의 분쟁 때문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섬나라 잉글랜드의 국왕이 프랑스 왕위를 주장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북유럽의 노르만족은 프랑스 북서쪽에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왕은 대대로 프랑스 영토에도 영지를 보유했고 영지를 보유하면서 프랑스 국왕의 제후가 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잡음이 없던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프랑스 카페 왕가의 마지막 왕인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죽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는 샤를 4세의 누이인 이사벨라였습니다. 프랑스의 법으로는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벨라는 자신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점에서 생각하면 유럽과 동아시아 역사는 참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역성혁명으로 왕가가 바뀌면 국호도 바뀌면서 전혀 다른 나라가 탄생합니다. 왕씨 고려에서 이씨 조선으로, 양씨 수나라에서 이씨 당나라로 바뀌듯이 말이죠.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는 국호는 유지하면서 통치하는 왕가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서유럽 국가의 왕가는 사돈, 사촌, 급기야는 형제 자매 등등 핏줄로 얽히고 설켜서 각국에서 왕위를 두고 갈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왕위는 결국 샤를 4세의 사촌인 필리프 6세가 즉위하면서 발루아 왕가 시대가 열립니다. 필리프 6세는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잉글랜드 영지를 빼앗고 에드워드 3세를 견제하려고 잉글랜드와 전쟁을 치르는 스코틀랜드를 지원합니다. 잉글랜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기만 전술에 분노하여 총력전으로 프랑스 영토를 공격합니다. 잉글랜드는 전쟁 초반에 연전 연승하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은 길어졌고 결국 프랑스가 우세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1337년부터 1360년까지 23년간 진행된 에드워드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은 무기 기술도 발전하게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활보다 더 강한 활입니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맏아들인 흑태자가 이끄는 군대가 이 장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프랑스의 중기병을 격파합니다. 1360년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평화회담을 열면서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안에서 점령한 영토를 인정받되 프랑스 왕위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1369년부터 1389년까지 20년간 진행된 캐로라인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왕 샤를 6세는 프랑스 영토 내에 있으면서도 잉글랜드 지배하에 있던 여러 제후를 선동합니다. 이에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다시 침공했지만 카스티아 해군과 동맹을 맺은 프랑스 해군이 잉글랜드 군을 막아냅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는 잉글랜드에 할양된 영토의 대부분을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유력한 두 가문인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가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내란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15년부터 1453년까지 38년간 진행된 랭커스터 전쟁입니다. 잉글랜드 왕 헨리 4세는 프랑스가 내분하는 것을 기회로 보고 부르고뉴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시 프랑스 본토를 침공하고 헨리 4세는 수도 파리를 비롯한 북부를 점령하고는 프랑스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부르고뉴파와 갈등하던 아르마냐크파는 샤를 7세를 왕세자로 설헌하고 프랑스 중남부 도시 오를레앙을 중심으로 저항합니다. 잉글랜드 군의 오를레앙 포위를 푼 사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잔다르크입니다. 13세에 성 미카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소녀 잔다르크는 17세에 오를레앙 방어전에 참전하여 프랑스군을 통솔하고 승리합니다. 성녀라 일컫는 잔다르크가 활약하면서 샤를 7세는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렀고 프랑스 국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던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가 화해를 맺으면서 프랑스 내란은 끝났고 잉글랜드 군도 도보 해협을 건너서 본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년 전쟁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영토를 확정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평화 시기가 있었다고는 해도 개전부터 종전까지만 따지면 100년이 넘게 걸린 전쟁을 치르며 양국의 백성은 국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후에 폭넓게 재량을 부여하던 봉건제가 몰락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중앙집권제를 유지하려면 관료제와 상비군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사라졌던 상비군은 이때를 기점으로 되살아났고 이후 유럽의 전장을 끝없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은 도시가 머지않아 잉글랜드 군에게 포위될 것이라고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군과 마주치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적이 먼저 공격하면 성문을 굳게 닫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안심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설사 도시가 포위되더라도 반드시 적을 격퇴하여 도시를 해방시키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